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본 질의는 최훈열 의원님. 네, 오늘 다섯 분들께서 그 미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많이 배웠고요. 저도 구구절절히 다 동의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IMF 위기 또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게 이제 아예 리스크를 회피해 버리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줄이는 그런 병폐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제 리스크를 과감하게 테이킹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회의 역동성이 결정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나 위험을 회피하고 고시공부에 매달리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린 것,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이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출발하고 성공하는 과정까지 이제 여러 가지 왜 안 되는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입니다. 그런 규제, 이런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 문제, 많은 분이 지적하셨듯이 열거주의 규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이 변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괄주의 규제 체계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 체계를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규제가 안 없어지는 큰 이유가 우리 사회의 관료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잠깐 한 말씀드리면, 제가 초대 코스닥 위원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업력이 짧아도 또 과거의 수익성의 실적이 없어도 미래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성공 사례가 많이 나타나서 약간의 뭐 IT 버블의 현상도 나타났습니다만, 그거가 오늘날 우리 IT의 경쟁력이 하나의 원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 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이제 정부의 한 차관보급 인사가 위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분 이제 공무원 출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이고 수세적인 것 같아요. 오자마자 하시는 게 주로 상장 기준을 강화하고 사고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이제 거래소 상장 기준과 코스닥 상장 기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 더 이상 이런 창업 기업한테 자금 조달의 창구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사례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관료주의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규제 체계를 바꾸더라도 힘들겠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번 이제 알파고하고 이세돌 경기 이후에 바로 뭐 대통령께서 주도하셔서 뭐 한 5천억의 연구기구를 만들어서 뭐 연구하라 했는데, 그렇게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제 우리 임 소장님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셨지만, 이것도 뭐 참 좋은 개념 같아요, 개념은. 그런데 뭐 자금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다 17개, 18개 핵심센터에 대재벌을 중심으로 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거든요. 제 이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제 아까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이광영 교수님하고 박영주 교수님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 교육의 기본적인 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배울 때는 지덕체라고 배웠잖아요. 교육에서 지덕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적인 이제 지식의 수입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체덕지 이런 어떤 틀로 바꿔서 학생들의 교육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어떤 사고하고 깊이 있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지, 학교에서 모든 지식을 다 넣어주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일자리하고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은 사실 구인난이잖아요. 학생들은 구직난이지만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학 진학률이 지금처럼 70% 80% 돼가지고는 절대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대학 진학률을 한 50%대로 떨어뜨리고 대학을 못 가더라도 이게 중소기업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그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 그 대학에 계신 분들 입장하고 초중고등학교 다르시겠지만은 혹시 그런 우리 대학 진학률을 한 50%대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잠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앞부분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창의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는 창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막상 교실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창의 교육을 하는 거냐? 이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은 질문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기르는 방. 그러니까 창의 교육이라고 그러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을 기른다 하면은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에서도 질문한 학생한테 점수를 더 주고 또 질문한 애들한테 격려해주고 제가 초코파이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질문한 학생한테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의교육 바꿔 말하면 질문하는 사람 기르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놀게 하면 창의력이 안 생길까요? 아, 당연히 생기죠. 거기에 당연히 생기죠. 예, 그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덕체에서 채덕지라는 말씀도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인데요. 근데 여기서 지가 이제 지식의 지라기보단 이제 지혜에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위스덤. 근데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전수형 교육은 이제 종말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대체제가 결국은 이제 문제 해결력 플러스 합리적 사고인데요. 그러니까 좀 이 합리적 사고라는 것이 결국은 그 데이터로부터 합리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전 창의적 사고나 이런 것과 결국 다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합리적 사고 어떤 생각의 능력 다 같은 말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 진학률을 50% 이하로라는 말씀은 예, 그 장기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게 저희 한국의 지금 정서나 문화에서 대학을 나와도 지금 직장을 못 갔는데 라는 그 시각이 분명히 엄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대학을 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직장의 사례가 나오고 성공 사례가 나와야 결국은 해결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몇 명 와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간다면 다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학벌을 좀 파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학벌에서 시작돼요. 제가 대학 졸업한 지 30년이 됐는데 어디 가면 지금도 어느 대학교 나왔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벌을 쓰지 않는 우리가 뭐 법을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학벌 파괴.